3월 말에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네, 필요 서류들, 당연히 계약하고 나서 확정일자, 인터넷 통해서 받았고요. 인터넷 네. 통해서 어디서 받았는지 지금 뭐 다들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한 번 더 또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연예님은 직접 동사무소가 가까워서 동사무소 가기도 했는데 빠꾸 맞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 어디서 하셨죠? 확정일자? 인터넷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했습니다. 예, 인터넷 등기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은 어디서 하셨죠? 보험은 네이버 부동산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싸더라고요. 이게 그 서울 그 아, 전세 보증보험이 뒤에 나올 거고 여기 건강보험. 아, 그거요? 예,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인가? 거기서 예, 진행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네. 예, 공단 사이트. 그 다음에 등본이랑 초본은 어떻게 하세요? 동사무소 가서 발급하셨나요? 어, 아니면 인터넷? 그것도 네, 민원24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민원 정부 24. 24. 그리고 민원 24에서 하고 보증보험은 네이버. 네. 네, 수수료가 얼마나 그거는 차이 나중에 나던가요? 보증보험이요? 네, 금액이 얼마나 차이나는 한 몇만 원 더 쌌던 걸로만 기억은 하는데 네, 네. 싸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요 계좌 이제 가상 계좌를 이제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은행 대출 네네. 담당자가 가상 계좌 오픈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가상 네. 계좌는 요쪽에 지금 보니까는 가상 계좌 연결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게 됐었을까요? 이게 사실 뭐 그냥 쉽게 보면 그 중고나라나 뭐 당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했는데 돈을 이제 자기가 뭐 그걸로 자기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하지 않고 뭐 말소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사항들 때문에 그래도 가상계좌를 통해서 은행에서 이제 입금을 처리를 해주고 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할 때 은행에서 예, 빠르게 협조를 해주셨나요? 네, 사실 네, 은행에서 협조가 잘 돼서 네, 네, 가상계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오픈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날 느꼈던 것 중에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어, 집을 이사하는데 천안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집은 서울이고 짐은 떠나고 빨리 도달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마무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해서 이사를 했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을 좀 잘 만났다고 생각이 또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협조가 잘 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은행 그 담당자한테 좀, 원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 은행 담당자 오전에 저희 쪽 천안집 정리 금액 차고, 그걸 또 바로 진행을 해야지 그분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기다렸다가 저희가 서울 도착했던 2시에서 3시 정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연락을 드리고 이제 지금 입금 좀 협조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은행 쪽에서 그 도움을 좀 주셔가지고 네. 그 자금 이동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지역적인 그 시간차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 쪽에서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자칫하면 와이프하고 저하고 쪼개져서 이사가 마무리 서울에서 제가 이제 하고 아니 반대로 하고 한 명은 또 서울 가서 바로 거기서 뭐 계약서 바로 천안에 은행 가가지고 입금할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진행을 안 하고 같이 이동을 해서
은행 쪽에서 협조를 했었기 때문에 음. 네, 그런 그 불편사까지는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 업을 엑셀 시트로 쭉 정리한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네. 쭉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3월 16일부터 리스트업이 쭉 됐네요. 네, 요게 사실 캡처본인데 예. 처음에는 엑셀로 하다가 밑에 이제 그 시기별로 어떤 툴들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처음에는 엑셀을 했었고 마지막에는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쓰게 된 게 워낙 이제 그 스마트폰이 보편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엑셀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또 그 출근했을 때나 따를 때 이제 그 기억이 나고 중간에 처리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따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 좀 불편했었는데 아, 구글 업데이트를 스프레드시트를 쓰면서 네, 실시간으로 체크박스에 대한 뭐 실행 여부 체크도 되고 그리고 추가 리스트 추가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그 스프레드시트를 공유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양방향에서 이제 업데이트 수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쓰게 됐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와이프하고 공유를 네, 하신 거죠? 공유를 했는데 와이프가 지메일 주소를 삭제했더라고요. 아, 해킹 당했다 그래가지고 왜 안 만드냐 다시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혼자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음, 여기 리스트에 쭉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사 업체 계약을 했고 아까 전에 이제 질문이 나왔었어요. 이사 업체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됐냐? 6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 비밀은 이제 있죠? 네. 아, 네, 이게 사실 이사업체를 선정하는 게 그 회사에서 저는 그 발령을 받았기 근무지가 때문에. 이동하는 거기 네. 때문에 가족이삽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제가 원해서 간 거긴 하지만 원급결에 이사도 하게 됐고 이사비 지원이 나오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세 군데 업체를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던 기준은 남녀 인원수에 대한 총 그 인원수 그리고 여자분이 한 분이 꼭 오시는데 여자분이 한국인이시고 네, 그 정리를 좀 어느 정도 잘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저희가 이제 통인 익스프레스하고 대신 익스프레스가 제휴 업체였는데 그 네이버나 이쪽에서 이제 좀 후기를 좀 보면서 어디가 더 나을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선택은 사실 좀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 참, 네,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만 딱 잡아가지고 네, 해가지고 이사업체는 크게 네, 좀 이점이 좀 있었네요.